자, 이제 8번 한번 들어가 볼게. 8번 문제는 어렵지는 않았어. 그지? 그리고 꽤 많이 봤던 문제야. 학자는 누군지 몰라도 비문학처럼 풀어도 괜찮아. 아도르노거든요. 그러니까 아도르노, 발터 베냐민 얘네들은 거의 패키지로 나오는데 요즘 와서 많이 보여줬던 건 발터 베냐민보다는 아도르노가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발터 베냐민도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 건 발터 베냐민이 한참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술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은 기술 복제 시대에 들어갔을 때 그가 갖고 있는 아우라는 떨어졌다. 하지만 접근의 기회의 증대를 갖고 왔다. 그리고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는, 즉 감각으로서 볼 수 있는 한계점을 사진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더욱더 확대할 수 있다. 이게 발터 베냐민의 입장이고요. 지금 나오는 건 아도르노란 말이야. 발터 베냐민과 아도르노는 둘이 친구이기도 해. 근데 둘의 입장 차이가 명확한 건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것 또는 예술의 상업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굳이 8번은 안 봐도 되기는 할 것 같은데 1번 보면 문화산업은 소비 주체의 능동적인 인식 능력을 무력화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서 yes가 떨어지는 건 실제로 얘는 지극히 수동적으로 바뀌게 될 거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획일화된다라는 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비판적인 의사를 버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하지만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3번 잘 봐두셔야 되는 건 첫 번째, 현대인의 문화활동은 문화산업의 영향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첫 번째 기본적인 입장이야. 요것만 잘 잡아두시면 될 거고요. 나머지 거는 다 그냥 보시면 되는 문제. 됐지? 8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못 찾았다라고 하면 이건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9번 문제를 갔을 때 특이한 건 환경윤리 테마치고는 너무 쉬워. 환경윤리 테마치고는 쉽고요. 대신에 내 새끼들 문제 푸는 패턴을 좀 다시 보셔야 되는 건 우선 첫 번째, 이런 문제 지금 당장 수능 보는 거 아니니까 A, B, C, D 다 지워. 됐지?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에서도 다 지워. 그러면 우리 뭐 볼 건데 위에 우선 학자부터 가보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뭐라는 거 보여? 레건이라는 거 보여. 두 번째 나오는 거 테일러라는 거 찾을 수 있어.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거는 칸트라는 거 찾을 수는 있겠지. 지금까지 칸트에서 제일 짜증났던 것 중에 하나는 이거 아니야? 동물에 관한, 동물에 대한 이런 것들 꽤 많았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동물에 관한 의무를 지닌다라고 하는 건 인간에 대한 의무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얘 같은 경우는 about to 이런 걸로 얘기하는 간접 의무와 직접 의무 이런 얘기를 꺼냈단 말이야. 여기까지 정리 끝. 자, 그래놓고 밑에 거를 봤더니 칸트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은 나오지는 않았어. 대신에 A, B, C를 다 지우는 이유는 뭐냐면 밑에 나와 있는 선지가 누구한테 해당하는지를 먼저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첫 번째 가봐.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어야만, 그럼 얘는 뭐야? 인간 이렇게 되는 거고요.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되는 것, 얘를 우리는 인간 중심주의라고 얘기할 거야. 그게 아니래.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얘는 탈인간 중심주의가 될 거고요. 해당하는 건 동물 들어갈 거고 생명 들어갈 거고 생태가 들어가면 끝나겠네. 됐지? 그러면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위에를 봤더니 탈인간 중심주의에 들어가는 건 레건과 테일러. 그럼 내 새끼들이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기억이라고 잡아놔야지. 그러니까 저게 A가 기억이랑 맞냐 안 맞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기억의 위치를 잡아놓고 기억에 해당하는 게 뭔지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 저래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틀리지를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건 들어가려면 C에 들어가야 되지. 근데 그것도 신경 쓰지 말고 기억 저렇게만 잡아놓으면 끝. 그러면 절대 헷갈릴 게 없어. 매칭할 필요도 없고요. 됐니? 그래놓고 니은 한번 가보도록 할게. 인간 존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동물 학대 금지의 근거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동물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동물 자체가 소중해서가 아니라 인간한테 부정적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얘를 우리는 온건한 인간 중심 이렇게 얘기할 거야. 온건한 인간 중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두 명 있거든요. 첫 번째 칸트 있고요. 하나는 패스모어가 있을 거야. 패스모어 지금까지 출제된 적 있습니까? 평가원에서 한 번 출제된 적 있어. 그러니까 패스모어와 거기에 플러스 지금 나오는 칸트가 가능할 거야. 그러면 니은 같은 경우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니은이 들어가 있어야지. 됐지? 그럼 확실하게 정답이 아닌 게 보이잖아. 그러면 지금 보였을 때 각각의 정답에 해당하는 것들이 뭔지를 보니까
니은은 무조건 들어가겠네. 그러면 1번 날라가고 2번 날라가고 그리고 5번 날릴 필요 없다라는 거야. 어차피 디귿 리을을 다 같이 봐야 된다라면, 그지?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디귿선지로 바로 들어가 봐. 생태계의 구성원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아니다까지 잘라볼게. 생태계의 구성원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라고 얘기했을 때 레건 같은 경우는 삶의 주체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다른 얘기로 바꾸면 한 살 이상의 포유류. 테일러 같은 경우는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 테일러는 말 그대로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 이렇게 얘기할 거야. 칸트 같은 경우는 인간까지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그래 놓고 보면 얘는 어차피 앞부분이 all yes야. 그에 따라서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all no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신경을 써봐. 지금 나와 있는 디귿선지는 보자마자 바로 정답이 아니다, 정답이다 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건 생태계의 구성원이라고 했을 땐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까지 들어갈 거야. 또는 생태계 자체까지 들어갈 거야. 생태계 구성원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생태계 밖에 있는 아이가 도덕적 지위의 대상이 돼야 되고요. 걔를 우리는 뭐라고 해? 외계인이요. 저거 따지면 그렇잖아. 결국 지구 생태계 구성원을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이 도덕적 지위가 되면 외계인이어야 돼. 그러면 디귿선지는 당연히 아닌 걸로 제끼리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놓고 리을을 봤더니 수단으로만 이용돼서는 안 되는 존재, 거기에 밑줄 거나 얘를 우리는 다른 얘기로 그대로 바꿔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니?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 괜찮지? 다른 얘기로 도덕적 고려의 대상, 괜찮지? 그럼 얘는 직접 의무의 대상도 괜찮고요. 이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뭔데? 라고 하면 도덕적 의무의 대상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 얘는 동의어 반복이었다고.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이 말이랑 똑같고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는 직접 의무의 대상이다. 똑같은 말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에 말이랑 뒤에 말이랑 같은 말이 될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무조건 all yes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리을 들어갈 건 어디에 들어갈 건데? 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놓고 위에 나와 있는 벤 다이어그램에서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마지막에 니네가 직접 체크해야 돼. 그래야 매칭하기가 훨씬 더 편하고요. 나중에 오답 처리가 됐다라고 얘기하면 오답에 대해서 니네가 검토하기도 훨씬 더 편해져. 환경윤리나 벤 다이어그램 나왔을 때 무조건 저런 식으로 푸는 거야. 밑에 선지 먼저 풀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 이게 익숙한 녀석들이 있어. 사문순돌이들이 익숙해. 기갈상 하면은 만약에 문제에서 기기, 갈갈, 상 나왔어. 정답은 상밖에 없을 거야. 당연한 얘기지. 아니면 명목론과 실제로 나왔을 때 명명, 실실, 실 이렇게 나오면 정답 정확하게 정리되는 건 기역, 니은 될 거고요. 디귿, 리을 될 거고요. 둘 중에 하나만 정답이겠네. 이렇게 되잖아. 사회문화 대부분 이렇게 푸는 거 너무나 익숙하잖아. 그러니까 사문순돌이들은 이게 무슨 패턴인지를 정확하게 아는데 생윤만 하는 녀석들 입장에선 저렇게 문제를 푸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밑에서 먼저 정리하고 무조건 위로 올라가자. 그게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에선 승리하는 방법이야. 됐지? 3점이야. 50점에 3점 절대 작은 점수 아니야. 등급 하나가 왔다 갔다 한다고요. 됐지? 그러니까 무조건 밑에 선지. 그러려면 제일 필요한 건 뭐야? 개념이야. 그러니 요번에 많이 느꼈잖아.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아니면 개념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개념. 왜냐면 문제에서 표현되는 방식이 똑같이 나오질 않거든. 만약에 자기가 개념도 탄탄해.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었어. 그래서 문제에서 적용했던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 이거는 괜찮은데 그냥 무작정 문제만 주구장창 돌리는 경우 있잖아. 이게 되게 의미 없음을 보여준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9번 문제도 문제 푸는 패턴도 보셔야 될 거고 특히나 디귿과 리을을 봤을 땐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떨어뜨려야 돼. 외계인 포함할래 말래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밑에 보면 무조건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은 말이 반복됐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정리 끝. 넘어가도 괜찮겠지. 그리고 10번의 별표야. 자, 지금 나와 있는 10번을 봤더니 위에 나와 있는 거 갈퉁, 밑에 나와 있는 거 칸트. 그래서 칸트의 영구평화론 그리고 갈퉁. 그래서 얘를 적극적 평화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자, 그래 놓고
먼저 보셔야 될 거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리을이야. 리을 선지는 기본적인 개념으로 탑재가 무조건 되어 있어야 돼. 정리됐지?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갈퉁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 갈퉁은 정치체제의 개선이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말고요. 조금 이따 줘. 지금 굳이 우리 손발 맞춘 지 꽤 됐지 않니? 대강 우리 감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갈퉁 한번 가볼게. 갈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는 구조적인 폭력 없어야지. 그리고 직접적인 폭력도 없어야지. 얘네 둘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폭력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문화적인 폭력도 없어야지. 이거를 우리는 진정한 평화라고 얘기하지. 됐지? 대신에 기억하셔야 되는 건 직접적인 폭력이라고 했을 때 반드시 언어적 폭력도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구조적 폭력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억압과 착취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됐지? 문화라고 얘기했을 때는 신앙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종교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문화도 들어간다라는 게 좀 중요해. 그러니까 얘는 예술 이런 것들 들어가는 것도 꽤 중요해. 됐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상태, 이걸 우리는 진정한 평화의 실현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억선지랑 그대로 한번 가볼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제부터 갈퉁의 책 내용으로 가볼게. 제 책의 그대로 모든 걸 다 얘기합니다. 책 제목 그대로 가보면 평화적 수단을 통한 평화의 실현이야. 자, 이제 그러면 기억선지가 그대로 정리가 되지. 기억 봐봐. 평화적이지 않은 수단으로는 결코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 Yes, no? Yes. 됐지? 책 제목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갈퉁의 핵심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핵심은 사람들은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은 누구나 갖고 있다. 근데 그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에 대해서는 등한시한다. 그러니 우리는 평화적인 수단만을 이용해서 평화가 실현돼야 됨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얘기야. 지금까지 얘기 따라갈 수 있겠지.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뭐 있는데? 라고 하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교육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리고 나오게 되는 게 구조적 개선 또는 문화적 개선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지? 이렇게 잡아놓는 거야. 그럼 칸트의 영구평화론, 평화조약은 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평화연맹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 근데 그 평화연맹을 이루기 위해서 확정조항이 됐던 예비조항이 됐던 실제로 너네가 시험 봤을 때 확정조항과 예비조항을 따로 구분하는 거 본 적이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뭉뚱그려서 다 외워도 상관은 없어. 근데 칸트의 핵심은 뭔데? 정치체제를 뭘로 바꿔야 돼? 공화정 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기억나시지? 그럼 둘 다 구조적인 개선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 우리는 정치체제의 개선 없이는 진정한 평화가 보장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yes, yes 떨어진다라는 거 찾으면 돼. 됐지? 기억 다시 올라갈게. 평화적이지 않은 수단으로는 결코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갈퉁 입장에선 yes 돼. 요한갈퉁 올해 나올 가능성 커. 올해 돌아가셨어. 올해 돌아가셨어. 모든 신문에서 다 요한갈퉁의 사망일자를 다 얘기했어. 그리고 심지어 요한갈퉁이 사망하자마자 진정한 평화주의자가 평화에 감싸졌다 뭐 이렇게 해서 사설도 엄청나게 나왔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의성이 매우 높아. 안 그래도 중요했던 학자가 사망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요한갈퉁 같은 경우는 올해 나올 가능성 거의 대부분 다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 그러니 선지에서 살짝 문제의 난도를 올려놨어. 그러니 앞에 나와 있는 평화적이지 않은 수단, 이거는 지금까지 보여준 적이 있는데 밑에 나와 있는 거 영구평화론과 갈퉁이 붙었을 땐 둘의 공통점은 정치체제의 개선을 전제한다. 이거는 무조건 따라가야 돼. 그래놓고 니은을 보면 니은이 살짝쿵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디귿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구조적인 착취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자, 처음 나왔지? 예술이 있니? 있어요. 자, 생각해봐.
지금 나와 있는 구조적인 착취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남녀에 대한 차별, 그러니까 우리는 성차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선생님,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예술이 있습니까? 이 말이 되잖아. 있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그렸던 대부분의 그림을 생각해 봐. 남자가 하는 역할과 여자가 하는 역할이라는 게 되게 명백히 나눠지지. 특히나 여성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여주는 게 기생의 역할을 많이 보여주던가 아니면 화려함, 뭔가의 꾸밈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줘. 그러니까 여자는 꾸며야 돼. 여자가 사회활동을 한다는 건 그 당시로서는 기생의 역할을 하는 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느 순간 오랜 시간 동안 남녀의 차이를 두게 되는 또는 성적 차별을 두게 되는 근거로서의 예술활동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천지창조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거나 천지창조의 내용들을 살짝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보여? 라고 하면 남자에 의해서 여자가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 그치?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여자는 남자보다 뒤에 만들어진 피조물이고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다라는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들이 꽤 많아. 됐지? 두 번째,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구조적 착취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예술이 뭐가 있습니까? 예술 파트 들어갔을 때 내가 책 하나 갖고 올게. 북한 책을 갖고 올 거야. 진짜 북한에서 나온 소설책. 그리고 두 번째, 북한에서 나온 그림책. 그러니까 그림책은 우리나라 사람이 북한 그림들을 해석한 거. 그리고 북한 책은 정말 북한 책. 선생님 북한 책 갖고 있어도 돼요? 라고 하면 원래는 안 되지. 그러니까 신고를 하고 내가 사온 거야. 그래서 중국 가서 북한에서 나온 책을 하나 사왔어.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매년 보여주다가 작년에 어떤 놈 하나가 표지를 찢었어. 그 책이 그래도 가격으로 따지면 한 600만 원 정도의 가치는 있거든요. 왜냐면 그 책이 엄청 괜찮은 책인데 북한 사람이 직접 봤던 책이야. 새 책도 아니야. 그래 막 밑줄도 그어져 있어. 근데 그 책 내용 보면 되게 웃긴 거 막 이런 거야. 자네 이번에 땅을 넓혔다며? 그럼 축하하네 뭐 이래야 되잖아. 맞아, 내가 땅을 넓혔네. 아니야. 땅을 넓혔다며? 맞아, 위대하신 지도자. 그래서 한 페이지가 계속 위대하신 지도자 이렇게 가. 그럼 얘는 그 구조를 문화에서 계속 눌러놓은 거고요. 예술 작품으로 그걸 눌러놓은 거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게 당연한 것처럼 다가오는 거지. 됐지? 그러니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는 콩지, 팥지라고 얘기했을 때 누가 나쁜 애 같아? 팥지 뭐 이렇게 되잖아. 콩지는 착한 애 같고. 근데 실제로 이거의 뒷 화면으로 좀 넘어가서 백으로 넘어가면 진짜 콩지가 착할까? 이것도 한번 고려는 해봐야 되잖아.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되면 되게 잔혹 동화들 많잖아. 콩지 팥지 같은 경우도 막 나중에 결국 콩지 같은 경우는 인간 젓갈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엄마한테 먹여진단 말이야. 그래서 엄마가 막 먹으면서 와 이거 하산 이 젓갈은 뭘로 만드는데 이렇게 맛있어? 네 딸 이래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미쳐.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물가에 몸을 던지고 사망해. 애들이 막 그런 걸 봐. 그리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건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점점점 가져가는 예술이 존재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겁니다. 자, 밑으로 가보죠. 강제력을 갖춘 평화조약은 영구적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아니야. 전쟁을 중단시킬 수는 있어. 근데 그 전쟁의 중단이 전쟁이 아예 종결됐다라고 얘기하는 종전을 의미하지는 않아. 잠시 휴전이 가능한 거고요. 조금 더 들어갔을 때 우리는 평화조약이라고 얘기하는 건 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조약 대신에 뭐 해야 된다고? 평화연맹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평화연맹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얘기하는 거. 정리되셨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요. 됐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건 문화적 폭력, 구조적 폭력, 직접적 폭력의 관계성 다시 생각하셔야 될 거고 기본적인 테마들만 잘 가져가시면 될 겁니다. 대신에 리을 선지는 꼭 기억. 됐지? 자, 그래 놓고 우리는 이제 1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11번 갈 거고요. 11번을 봤더니 그림 이렇게까지 열심히 그릴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한데, 그지? 장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 누구? 에피크로스. 펌이 잘 됐지, 에피가. 그지? 장자 너무 얍삽하게 그린 거 아니냐?
눈썹도 왁싱한 것 같은데. 그래서 장자, 에피크로스 둘이 잡아놓고 죽은 파트. 어렵지는 않지. 이거는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거긴 해. 11번 틀린 사람 손 들어봐봐. 11번은 괜찮았지. 1번 가보면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괜찮아. 지나친 슬픔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애도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yes 떨어질 거야. 근데 솔직히 이거 헷갈렸던 거 있지 않아? 헷갈렸던 선지 손으로 체크해봐. 2번 아니니? 아, 나만 헷갈렸어? 그럼 내가 헷갈렸나 봐. 삶의 단절인 죽음은 생사의 순환에서 벗어나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건 얘는 생사의 순환으로 봐. 자, 이렇게만 딱 적어 놓으면 이제부터 선생님 그럼 얘도 윤회한다는 얘기입니까? No. 그러니까 얘는 윤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생사의 순환 과정으로 본다라고 하는 건 뭘로 보는 건데? 라고 하면 자연적 도에 따라서 순환한다란 얘기야. 그래도 아직까지 와닿지 않지? 그럼 이렇게 가보자. 내가 니네보다 먼저 죽을 확률이 높잖아. 그럼 날 이제 죽여봅시다. 내가 만약에 사망해. 그럼 나 같은 경우는 뭐 매장이 됐던 아니면 화장이 됐던 어떤 형태를 띌 건데 그냥 매장이라고 해보자. 매장하면 처음에 우선 나를 와서 갉아먹을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무조건 100% 화장을 할 건데 아니면 시신기증을 거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라따뚜이가 올 거야. 그지? 이래서 내가 죽기가 싫어. 살아도 싫었는데 죽어서도 그렇게 되니? 라고 하면 에피쿠로스는 뭐라고 할까? 넌 감각이 없어. 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얘는 라따뚜이 와. 라따뚜이가 라따뚜이 2세를 낳아. 그지? 그럼 나의 죽음이 라따뚜이 2세의 생명으로 이어져. 라따뚜이 2세도 언젠가는 사망할 거야. 그럼 얘가 사망하면 얘보다 작은 애들이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나올 수 있는 거 뭐 있는데? 뭐 바퀴벌레, 미생물 이런 애도 올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의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시 삶을 가져와. 그러면 만약에 바퀴 얘네들 엄청 많이 놓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네들의 생명으로 이어져. 근데 얘네들도 언젠간 죽을 거야? 그럼 다시 누구? 개미.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생과 사라고 얘기하는 건 실제로 내가 계속해서 순환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생명으로 이어져 나갈 거야. 됐지? 그러니까 내가 사망하고 나면 난 뭐가 될 수도 있어? 나무가 될지도 몰라. 그치? 우연찮게 내가 있는 영양분이 나무의 기의 흡수를 갖고 왔고요. 그래서 나무가 될지도 몰라. 라따뚜이가 될 수도 있고요. 별게 다 있겠지. 그래서 내가 잘 안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새우 이런 거잖아. 또 동심파괴 한번 가볼까? 이런 거 얘기하면 얘는 되게 싫어하더라. 사람이 만약에 바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되면 얘가 언제 사망했는지를 이제 보는 기준들이 있단 말이야. 처음 먹는 애들이 우럭이에요. 우럭이 막 달려들어서 쫙 먹어. 그 다음에 새우가 쫙 달려들어서 새우가 쫙 먹어. 그래서 새우를 먹는다라고 하는 건 그런 아이들을 먹은 아이들을 먹는 거야. 그게 꼭 사람이지는 않겠지만 생선이 죽어도 먼저 쫙 달려드는 게 새우 같은 애들이 달려들어. 근데 새우 잘 생각해보면 바닷속에 사는 바퀴벌레와 크게 다를 바 없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바퀴벌레 먹으면 새우랑 맛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 조건은 넌 먹어봤니? 라고 얘기하면 먹어봤지. 먹어봤는데 아니 바퀴벌레가 집에 나왔는데 갑자기 하고 이렇게 그렇게 먹지 않아.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지 않아. 전자레인지 막 돌리고 막 화미나 바퀴벌레가 잡혔어. 막 이렇게 하지 않아. 바퀴벌레를 먹을 기회가 있어서 먹어봤어. 말이 점점 이상해지는데. 어쨌든 바퀴벌레를 식용으로 된 거를 어쩔 수 없이 먹어봤어. 그러면 새우랑 맛이 똑같아요. 그 바퀴벌레가 그래서 맛있어요. 아니 그 먹으란 얘기는 아니야. 근데 니네 어차피 먹을 세대잖아. 너네 무조건 곤충을 먹을 거고 이제 바퀴벌레 음식들도 꽤 많이 나오기 시작했잖아.
식용 바퀴벌레로 깨끗하게 키운 다음에 걔네 갈아가지고 단백질 파우더로 만드는 경우도 꽤 많단 말이야. 왜냐면 강아지 사료들은 이제 그러니까 벌레로 만든 사료들이 꽤 많아. 그러니까 강아지 사료부터 시작해서 점점 확대가 될 거고 사람도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네 한 60, 70 되면 너네 100% 곤충 먹고 살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매미랑 친하게 지내. 매미가 생각보다 쿠키로 만들면 괜찮대. 그래서 인터넷에 매미 쿠키 찍어도 꽤 많이 나와. 그러면 좀 징그러운 건 이걸 좀 뭐 가르든가 해야지. 쿠키가 있고요. 거기에 매미를 붙여놨어. 그러니까 애들이 아 이러고 매달려 있어. 근데 그게 생각보다 괜찮대. 근데 메뚜기도 괜찮아요. 메뚜기도 날개만 띄고 먹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건 고급 음식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바꿔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든 것으로 다 그렇게 순환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막 나랑 눈빛을 피하는 이유가 이 새끼 뭐까지 먹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바퀴벌레는 진짜 아프리카 가서 어쩔 수 없이 걔네 요리이기 때문에 먹었고. 나 왜 침 삼키니? 애벌레도 먹어봤는데 애벌레는 살아있는 거 먹는 게 좀 힘들어. 그러니까 거기서 먹을 수밖에 없었어. 왜냐면 내가 부족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딱 줬단 말이야. 근데 애가 이만해. 근데 통통해. 그래가지고 얘가 막 이렇게 꾸물꾸물거려. 근데 이걸 먹으래. 이러고 있었어. 그때 가이드가 딱 했던 얘기가 얘네 얼마 전까지 식인했던 애들이야. 그러면서 이게 웰컴 푸드라는 거야. 근데 이걸 안 받으면 약간 자기네의 성의를 무시하는 느낌이 된다는 거지. 근데 내가 거기서 얘네 식인했대? 거기다가 이걸 안 먹으면 안 된대? 먹어야지. 그래서 넣었어. 근데 이게 짜증나는 게 안에서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없애는 게 좋아. 얘네의 생명을. 그래서 탁 하면 탕. 근데 생각보다 처음만 비리고 괜찮아. 고소해. 고소해. 야,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니네 막 이러는데. 야, 번데기 먹은 사람 손 들어봐. 번데기 먹어본 사람. 오케이, 번데기 이렇게 열면 거기 밑에 다 다리야. 번데기도 벌레 아니야, 따지면. 막 번데기탕 먹는 애가 벌레 먹어볼래? 싫어요. 뭐 이런 느낌이라니까. 그러면 이런 거랑 똑같아. 돼지 피 먹을 수 있겠어? 못 먹을 것 같지. 자기 순대 먹어봤다. 그거 다 돼지 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막 돼지 피 먹으면 막 그리고 어떤 애가 막 선지 먹니? 선지 못 먹어요. 순대는 좋아하니? 예. 이상하잖아. 그런 거랑 비슷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건 나의 경험치를 얘기한 거야. 지금 초영아 눈을 계속 그렇게 못 마주치는 이유는 내가 지금 바퀴벌레로 보이니? 자, 여기서 나와 있는 거 2번 다시 한번 기억해놔야 돼. 밑에 거는 괜찮지? 나머지 거는 죽음은 육체의 고통을 낳지만 저거 잘 봐야 되는 건 육체의 고통 없어요. 죽음에 대한 이해는 평온을 낳는다 라고 얘기하는 건 yes. 죽음은 영원한 삶으로 이행되는 영원한 삶 같은 거 없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yes. 죽음 이후에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완전히 사라진다. 5번에 별표 미친 듯이 쳐놓으시면 돼. 지금 나와 있는 11번 문제에선 제일 중요한 거 5번 선지입니다. 첫 번째, 5번 안 고른 사람들 많지. 지금 틀린 사람 없잖아. 5번 안 고른 이유는 갑이 아니라서 거의 이렇게 고른단 말이야. 그럼 난 궁금한 건 이거야. 갑에서는 죽음 이후에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순환한다며. 그게 기래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노 되는 건 됐어. 나 그럼 궁금해. 뒤에 에피크로스 뭐라 그럴래? 예스 손 들어봐봐. 괜찮아. 노 손 들어봐봐. 그럼 노인 이유는 원자로 회귀하지 원자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저 부분이 만약에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됐으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답이 나왔을 수 있어.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헷갈리기는 하는데 왠지 모르게 끝난 것 같고요. 뭔가 없는 것 같거든. 아니야. 얘는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라고 했을 때 에피크로스 원자 얘기할 거고요. 원자들이 사라지는 거야? 원자로 회귀하는 거야? 회귀하는 거지. 됐지? 그러니까 다시 보면 H2O가 있었는데 얘가 H 하나, H 하나, O 하나로 각각 떨어진다라고 해서 H가 없어지거나 H가 없어지거나 O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우리는 그냥 원자로 회귀한 거라고요. 이 개념 다시 한번 꼭 잡아놔야 돼. 그래서 5번 선지에 나와 있는 걸 에피크로스한테 어떻게 볼지는 다시 한번 신경 써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12번 한번 가봅시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롤스 퍼레이드를 한번 가봅시다. 자, 위에 나와 있는 거는 누구라는 거 보여? 싱어라는 거 보여야 돼. 밑에 나와 있는 건 누군데? 라고 하면 롤스라는 거 보여야 돼. 그래서 싱어, 롤스. 틀린 사람 손 들어보자. 오케이, 몇 번 골랐는지 손으로 빨리 체크해 줘 봐봐.
3번, 그리고 또 3번, 5번, 4번, 1번, 그만해. 자, 지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생각보다 많이 헷갈려하는 게 리을선지거든요. 근데 리을선지는 되게 기본적인 개념으로 끌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얘는 절대빈곤의 해결은 보편적 의무사항이다. 이거는 무조건 맞아야 돼. 근데 이것도 뒤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해보죠. 기억부터 시작. 해외 원조의 목적은 국가 간의 평균적 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얘 누굽니까? 베이츠요. 무조건 베이츠를 잡느냐 못 잡느냐가 해외 원조에서 롤스를 편하게 푸느냐 못 푸느냐의 문제야. 쟤는 싱어 아니야, 롤스 아니야가 아니라 베이츠라서 틀려. 베이츠는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봐봐. 해외 원조에 있어서 차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천연자원의 분포가 불평등하게 된 것을 조정하여 국가 간의 부의 재분배를 목표로 해.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봤던 단어들이지. 근데 맨날 나오는 건 롤스 노 이렇게 떨어뜨린단 말이야. 아니야, 그냥 베이츠야. 롤스의 사상을 이어받았는데 롤스를 비판하고 등장했던 베이츠입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베이츠를 제외하고는 이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아. 그러니 베이츠 부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 말을 그대로 빼볼게. 천연자원에 따라서 부국이 된 나라가 있을 거야. 천연자원에 따라서 빈곤국이 된 나라가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천연자원이라고 얘기하는 건 얘가 시험 문제에 등장하면 더 롤스스러운 이유는 롤스의 사상을 이어받았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거의 롤스의 단어랑 동일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적 우연성이야. 그럼 결국 바꿔서 얘기하면 갑자기 석유가 많이 나서 부국이 되거나 석유가 없어서 빈곤국이 되는 것은 자연적 우연성의 결과니까 그 자연적 우연성을 우리는 뭐 해야 돼? 조정해야 돼. 그 조정의 기준이 되는 게 뭔데? 라고 하면 차등의 원칙이요. 그러면 그 차등의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뭔데? 라고 하면 국가 간의 부의 재분배요. 국가 간 부의 재분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천연자원의 분포라는 거 고려해야 해? 해. 그러니까 섹션을 그대로 나눠보면 요 포인트 시험 문제 많이 나왔지. 두 번째, 차등의 원칙에 따라서 조정이 된다는 거 많이 나왔지. 국가 간의 부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한다도 많이 나왔잖아. 됐지?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요 테마를 알아두면 되게 편한 건 기억 틀렸다라는 거 됐지? 두 번째, 해외 원조와 국내 부조를 정당화하는 최종 근거가 다르지 않다. 자, 이제부터 가볼게. 잘 보셔야 되는 건 국내 부조라는 얘기 수업 시간에 주구장창 할 거야. 근데 이 부분이 시험 문제 안 나오다가 턱 하고 이제 나왔네. 국내 부조, 해외 원조야. 원조라는 말은 무조건 어디에밖에 못 써? 라고 하면 해외밖에 못 써. 됐지? 그래서 우리는 해외 원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정리, 싱어 있고요, 롤스 있고요, 베이츠 있을 거야. 정리 한꺼번에 하고 끝낼게. 싱어 같은 경우 뭔데? 둘이 같아요. 뭘로 같은데? 평등한 이익관심에 고려요. 롤스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다 또 적어줄게. 평등한 이익관심에 고려. 롤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차등의 원칙이야. 이거 정확하게 기억해. 국내 부조는 무조건 차등의 원칙이야. 근데 해외 원조는 뭡니까? 라고 하면 국제주의야. 됐지? 베이츠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등의 원칙이요. 그러니까 얘가 롤스로부터 사상 이어받은 거 맞지? 그러니까 얘는 해외 원조도 뭐야? 차등의 원칙이야. 그러니 얘가 베이츠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직접적으로는 없어. 그러니까 얘네 둘 갖다가 따질 거고요. 이렇게 나오면 두 개가 같니 다르니 이렇게 나오게 될 거라고요. 됐을까? 그러니까 요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집어넣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 우리는 해외 원조와 국내 부조를 정당화하는 최종 근거가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했을 때 위에 나와 있는 싱어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할까? 예스. 인권 개선을 위한 해외 원조는 수혜국의 정의로운 기본제도 수립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된다. 아니야. 얘는 그 다음부터 중단된다고요. 자, 근데 이놈의 중단은 시험 문제 이미 나왔었어. 싱어도 중단이 되고요. 롤스도 중단이 돼. 근데 똑같이 보셔야 될 수는 알아야 되는 건 싱어가 중단하는 건 뭐야? 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서. 유용성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북한이야. 내가 북한한테 1조를 줬대. 그래서 북한 주민들을 좀 먹여 살려주래.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금액은 점점점 작아질 거고 어느 순간 요만큼 쌀 받으면 끝날 거야.
그러니까 얘는 유용성 없잖아. 그러면 유용성 없을 바에는 중단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얘는 부정적인 중단이야. 근데 롤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하산하여라 라는 느낌이야. 그러니 너는 자생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의 원조의 방식이 없어도 되겠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긍정적인 중단이야. 그러니 둘 다 중단은 가능한데 중단의 방식이 다르지. 요것만 다시 한번 잘 잡아내. 그러니까 중단이라는 말은 어차피 둘 다 yes, yes. 기아 상태의 사람들을 구제하는 해외 원조는 보편적인 의무로 간주된다. yes, yes가 될 거고요. 싱어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원조가 이루어질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뭔데? 자생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돼. 잘 생각해봐. 너네 6월 모평에서 생률 만점 받는 방법이 있기는 했어. 뭐 있니? 라고 하면 내가 하고 나서 시험을 보면 돼. 좋은 방법 아니야? 그럼 니네랑 같은 강의실에 들어가면 돼. 그럼 바꿔서 생각했을 때 나는 만점을 줄 수 있어. 그치? 잠깐 화장실 갈게요 라고 일어나. 그럼 여기 죽으라고 뛰어. 1번에 2번, 3번에 2번 해가지고 쫙 외쳐. 그 니네 파파파 받았으면 나는 뭐가 되는데 아마 벌금 정도 나오겠지? 큰 희생은 아니야. 결과적으로 50 만드는 건 가능하잖아. 이게 유용성을 보는 싱어의 입장. 롤스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내가 죽으라고 떠들어서 개념 탑재해주고 문제풀이 다 탑재해주고 그래서 니네가 직접 풀어서 50점을 받는 방법. 둘 다 50점을 맞게 해야 된다는 건 똑같은 의무라고. 근데 접근 방법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낚시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지? 그것만 머릿속으로 잘 잡아놓으면 돼. 그러니까 둘 다 반드시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 건 맞아. 정리되셨죠? 잠깐 쉬었다가 가보도록 하죠.